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고요.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 특별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휴마시스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사님, 진단키트 관련주 강세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상승세를 좀 이어갈까요?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도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확산으로 인해 전면 봉쇄 조치가 7월 19일까지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영국 내에서 이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현재 감염된 상태입니다. 근데 신규 확진자 수가 21일쯤에는 한 10,000명대까지 늘어났는데 오늘 날짜로 봤을 때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현재 늘어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코로나19 이 재확산 조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의 현재 85개국에서 현재 확인된 상태고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250명 정도 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 대한 수요도 다시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백신과 진단키트, 기존에 있었던 이 백신과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의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개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수요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매출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에 달려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승세 관심은 계속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재준 이사님 시각이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오늘 우리 휴마시스라는 기업을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자가 진단 키트로 이제 유명해진 기업이잖아요. 진단 키트 관련주가 많은데 휴마시스 어떤 회사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휴마시스는 이제 2000년도에 설립된 체외 진단기기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현장 진단 장치 이쪽에 이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다양한 진단 시약, 정량 분석기를 개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이제 모바일 기반의 진단 플랫폼, 정량 분석기 개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을 위한 장비, 시약, 원료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감염성 질환, 심근경색, 암표지자, 산부인과 질환 등의 진단 시약 및 키트와 IT 기술이 융합된 POCT 정량 분석기입니다. 네. 그 키트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가장 생각하는 기업이 시젠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휴마시스인데 휴마시스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강점은 어떤 겁니까? 휴마시스라고 하면은 현장 진단 쪽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 현장 진단을 위한 장비, 시약, 여러 부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양한 질환에 적용해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 허가 품목수가 100개가 넘고요.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환 부분은 독보적인 기술이 녹아들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부인과 질환 부분에 대해 스티커를 전 세계에 받아두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특허 동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젠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시젠과 사이즈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젠의 경우 아직까지 이제 PCR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의 제품이 집중되어 있고 휴마시스는 현장 진단 쪽에 영향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두 시간 내에 현장에서 빠르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현장 진단 분야의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현장 진단용 제품이 없는 그 회사들도 현장 진단 제품에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휴마시스가 이 분야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성 여부를 따지는 키트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현장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제 또 중화항체,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키트 관련주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디텍 메디도 그렇고요. 지금 키트 관련주가 여러 진화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준 이사님,
국내도 그렇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휴마시스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플랫폼을 전 세계 54개국의 89개의 대리점의 유통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로 엔드 유저 대상으로 해서 직수출을 유통하는 구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판 대리점을 계약하거나 또는 지역 대리점을 계약하는 판매 형태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주로 B2B와 B2G로 현재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 관련해서 국가들 원조 차원에서 현재 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는 UN이나 이 산하기관 바탕으로 해서 NGO 쪽에 대한 조달 시장을 현재 진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휴마시스의 진단 키트는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와 코비드19 AB 테스트, 그다음에 코비드19 플루 콤보 테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에 대한 인허가 승인이 된 상태고요. 이 중에 에이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수용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증이나 CE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유럽 내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때문에 매출이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휴마시스는 자가 진단 테스트로 해서 15분 이내 결과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고요. 민감도가 높고 변이 시험에 대한 통합에서 검출력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도 현재 휴마시스에 대한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하지요. 해외 진출이요. 네, 진단키트 관련도 우리는 이제 진단키트만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다 그런 의료 장비나 소재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휴마시스도 정경민 변리사님,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 자가키트 말고 아까 산부인과 뭐 얘기 좀 하셨고 다른 사업군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산부인과나 네. 이제 HIV 바이러스 같은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주력 상품이고요. 예. 그런 진단 키트 외에도 POCT 정량 분석기 이쪽에서도 이제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면역 정량 검사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15개국에서 제조 판매 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량의 혈액 한 번에 5, 6개 정도의 이제 바이오마커를 한 번에 이제 사용을 해서 현재 이제 그런 뭐 병이 진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장치고 휴비타스와 휴비관 프로 2개 제품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모바일 앱 연계 플랫폼 개발 이제 사업 확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가운데 오늘 제일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준 이사님, 진단키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국내에서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수요가 있다가 지금은 국내 수요는 좀 줄어들었는데 해외 말씀도 하셨지만 작년에 돈을 엄청 벌어놨다 시젠도 그렇고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뭘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휴마시스 실적은 어때요? 네, 일단 작년 실적을 봤었을 때 매출액이 457억에 영업이익이 254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뭐 정말 일치월장이죠. 예, 큰 네. 폭의 성장, 영업이익률도 50% 이상 나오기 네. 때문에 현재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봤었을 때 이 정성적인 부분, 인펙션 디시즈라는 이 매출 품목에서 이 감염병 질병 관련된 코로나19죠, 결국은. 네. 이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 실적을 견인했던 거는 결국 코로나19 진단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출이 200억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출이 한 70%로 한 135억, 내수로 한 56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역시 1분기에도 진단키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많이 크게 반영이 된 상태에서 작년에 있는 이 450억, 연간으로 봤을 때 450억 정도의 매출을 거의 50% 가까이 1분기에 매출을 그러게요. 시현을 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올해 돌파 감염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 수요는 또 증가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좀 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성은 올해 전망성까지는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전에는 한 해 10억씩 적자 내던 회사가 작년에 250억을 벌었으니까 그죠? 올해 1분기에만 119억 원을 벌었으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정경민 변리사님의 또 특기시죠? 이 휴마시스의 특허 현황 좀 살펴주세요. 휴마시스는 이제 네. 검색 검색 결과 특허가 13개 밖에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2개가 등록된 특허이고 나머지는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었거나 거절되었거나 아직 심사 중인 특허가 있었습니다.
해외 출원수는 일본의 1건, 미국의 4건, 유럽의 3건, 중국의 2건으로 해외 비중은 이제 한국 출원 대비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산부인과 관련 질환 관련 특허는 2건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유사 구조의 단백질 비율 측정을 통해서 뭐 질병을 이제 진단하는 장치, 하나는 정상 임신과 이제 비정상 임신을 진단하는 장치. 근데 이제 두 번째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미 소멸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특허는 한국, 미국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 유사 구조 단백질 비율 측정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장치에 대해서 특허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2005년도에 출원된 특허인데 소변, 타액 등 액체 시료에서 단백질 유사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 간의 비율을 좀 진단을 해서 표시자들을 배치를 하고 이 비율에 기초해서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005년도에 출원된 특허이기 때문에 미국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제 곧 만료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휴마시스의 주된 기술 분야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측정 또는 시험 방법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분야에서는 이제 시젠이 140개, 수젠텍이 80개의 특허를 지금 검색되고 있는 등 많이들 이제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휴마시스는 이제 특허의 정량적인 지표로서는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단 키트 분야 이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매년 1000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09년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병 관련 특허의 경우에는 관련된 질병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 이제 특허 건수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특히 2009년에 유명했던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신종플루 사태 때 관련 특허가 이제 상당히 급증을 하였고 네.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메르스 사태 이후로 증가가 급증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아직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특허는 많이 감색이 되고 있지 않은데 특허는 출원 후 이제 1년 6개월 후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네. 2020년 특허는 즉 많이 코로나 관련 늘겠네요, 특허는 지나고 예, 나면.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그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했다라고 했던 이제 키트가 있는데 그중 이름이 디아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검색을 해봤더니 이 디아트러스트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단독으로 지금 상표권을 지금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동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특허 현황 받고요. 휴마시스 수급하고요. 주가 전망 좀 할까요, 이사님? 네, 일단 주가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성장성에서 조금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키트 수요는 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좀 가질 필요는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최근에 그 12,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타 법인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투신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하루 정도만 했다가 다시 파는 물량, 매수했다가 바로 다음날 파는 물량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은 계속 현재 좀 팔자 기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세로 인해서 현재 차익 시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만 봤을 때도 현재 55% 상승을 했고요. 주봉상에는 20주봉을 지지 후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 상승이 지금 최근에 컸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을 삼을 때는 바이앤 홀딩 전략보다는 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어놓은 회사가 돈이 많고 장기 성장성이 높더라도 이건 이제 바이러스 확산하고 밀접하니까요. 길게 가져가긴 길게 장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전략 삼으시면 좋겠어요. 마켓 주민 오늘은 진단 키트 관련주 가운데 휴마시스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